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바닥입니다. 2020년 10월 22일 주식 시황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지수는 코스닥에 비해서 정말 양호한 모습이에요. 이게 빠지긴 했지만 코스닥에 비해서 좀 양호하다는 건데, 일단 앞에 있는 여기 바닥을 최근 단기 저점을 만들어 놓고 이제 어제까지만 해도 상승이 나오고 오늘 좀 조정이 나왔습니다. 근데 조정이 나오면서도 장 후반에 그래도 빠진 만큼, 이게 밑으로 빠진 만큼 다시 올려줬거든요. 이 코스피 같은 경우는요. 수급을 보시면 이제 기관이 계속 일단 금융투자가 여기서 계속 들어옵니다. 저도 이제 금융투자가 그냥 여기 싼 가격에서 사가지고 올라가면 이제 파는 그런 단순한 형태를 생각을 했는데, 지금이 또 연말이라서 이 배당 시즌이어서 이 금융투자 쪽으로 매수가 같이 들어온다라고 합니다. 그 3프로 TV 보니까 그렇게 나오던데 나중에 시간 나실 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아무튼 근데 금융투자는 이런 구간에서 매수세가 들어왔었고, 하단 구간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주가가 이 지수가 좀 떠오르면은 언제든지 매도를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얘네들 그 습성이 그래요. 그럼 일단 수급적으로는 코스피는 코스닥에 비해서 양호했다. 근데 이제 코스닥을 보시면 오늘도 아래꼬리 없이 마이너스 2.16%까지 완전히 하락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나마 10월 20일 화요일 날 어떻게 아래꼬리 달리고 장 후반 말아올 이렇게 상승을 시켜놨는데 다시 이렇게 또 매도세가 강해져가지고 하락으로 끝이 났고요. 제가 오후장에는 주식 차트를 못 봐가지고 어땠는지 몰랐는데 장 막판까지 이렇게 좀 많이 떨어뜨린 모습입니다. 수급 쪽으로 보시면 일단 개인이 계속 일단 샀습니다. 개인이 밑에서 계속 뭐 물타기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388억 오늘도 매도했고, 기관이 1697억, 그러니까 1700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금융투자가 592억, 이 코스닥에서 어제 산 만큼 그대로 오늘 팔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기금 계속 팝니다. 연기금이 계속 팔아요. 코스닥이 지금 올라가려면은 이 3억 그 대주주 양도세 그 강화, 지금 그게 어떻게 좀 완화가 다시 10억으로 그대로 두든지 해야 되는데, 오늘도 언급이 나왔죠. 홍남기 그 부총리 3억 원으로 유지하고 그냥 개인별로 하겠다. 3억 원 그 강화하는 걸 그대로 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나오기 전까지는 시장이 또 괜찮았다고 판단을 했거든요. 괜찮았다고 판단을 했는데 이제 오늘 또 못을 박았고, 그 다음에 또 코로나 확진자 수가 세 자릿수로 좀 늘었다는 게 좀 이 증시 하락을 하는데 좀 영향이 컸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구간에서 누구나 아는 이제 헤드앤숄더로 해가지고 밑으로 떨어지느냐, 아니면 한 번 더 반등이 좀 나와가지고 뭐 여기까진 바라는 게 아니고 그냥 여기까지 앞에 있는 전고점까지만 올라와서 종목들이 좀 다시 한번 조금 올라와 주는 모습을 그리느냐, 그 차이일 것 같은데, 일단 계속 장을 지켜봐야겠죠. 미리 예측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는 없고, 확실히 이제 현금을 미리 들고 있으신 분들은 뭐 좋은 괜찮은 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괜찮다기보다 그래도 현금이 최고의 또 보유 종목이니까요. 근데 저희 카페나 제가 이제 리딩을 하는 종목은 벌써 물려 있어가지고 어떻게 좀 대응하기가 좀 힘드네요. 좀 기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발 여기서 한번 이렇게 지수가 올라와 주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이 21선을 뚫어주느냐 마느냐, 그게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중에 수급 현황을 보시면 코스닥, 그나마 이제 코스닥이 이제 파란색이 외국인인데, 외국인이 장중에 계속 1시, 2시까지도 매도세가 한 1000억 정도 나왔는데 장 후반 들어서면서 그래도 500억 정도, 다시 한 400억 정도 매수세가 유입이 돼가지고 끝이 났고요. 기관은 오늘도 열심히 팔았다. 연기금, 금융투자. 얘네들도 아무래도 이 3억 대주주 그 문제 때문에 코스닥에서는 더 많이 이 수급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게 빨리 좀 해결이 돼야 코스닥에서 돈이 들어오고 할 텐데요. 그러니까 이제 기관들도 코스피는 이제 대형주나 그런 것들 나중에 지나고 봤을 때 올라간다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매수해가지고 수급도
그래도 기관에서 밑에서 받쳐주고 아까 있던 금융투자 그 매수하는 거 보셨죠? 코스피에서. 근데 코스닥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기관 입장에서. 일단 여기서 대주주 이슈가 확실하게 좀 잡혀야 지수가 상승을 한다는 겁니다. 좀 이게 주식하는 입장에서 양도세 이거를 좀 그냥 10억 그대로 좀 놔줬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코스피는 아까 봤듯이 이 장 후반에 1시까지, 2시까지 기관이 1,500, 1,600억 정도 매도를 했었는데 거의 장막판에 한 280억 거의 말아 올렸죠. 장 후반에 말아 올렸습니다. 기관은 또 개인은 한 2시까지 샀다가 이제 기관이 매수를 하면서 또 밑에서 좀 장 후반에 팔았던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카페 리딩하면서 컬러레이를 어제 매수해가지고 이제 3.49%에서 절반 팔고 이제 오늘 6.75%에서 절반 팔아서 잘 매매가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종목들이. 오늘 이제 종목도 매수한 게 있는데 그 종목도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래대금 700억 이상, 등락률 7% 이상인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기술투자 오늘 이제 비트코인 관련돼 가지고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대부분 상승을 했죠. 어떤 이슈로 상승을 했냐? 보시면 페이팔 가상화폐 거래 및 결제 기능 추진 소식에 가상화폐 테마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조 시푸드 이게 우리 정부에서 일본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 검토한다라는 소식에 이 수산 테마가 상승을 했고요.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도 가상화폐주입니다. 시노펙스 이 자회사에서 마스크가 자회사인 멤브레인 필터 이 마스크가 미 FDA 정식 등록 소식에 상승을 했습니다. 한일진공도 페이팔 가상화폐고요. 대한과학 지금 이제 독감 이슈가 좀 계속 부각이 되고 있죠. 사망자가 계속 늘고 있고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제 대한과학에서 나오는 그 기술 이 백신 보관 기술이 초저온 냉동고 판매 사실이 좀 나오면서 지금 오늘도 어제 상한가를 갖고 오늘 18%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비덴트도 가상화폐 관련주고요. 사조 시푸드, CJ 시푸드 이제 일본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 검토 소식에 상승을 했습니다. 체리브루도 그렇고요. 오늘 확실히 보시면은 가상화폐 테마랑 그 다음에 일본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 테마 쪽에 이제 돈이 좀 몰렸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장이 안 좋으니까 오히려 이런 테마에 돈이 좀 몰리는 거죠. 일단 우리기술투자가 좋았고요. 인베스트먼트 우리기술투자가 일단 가상화폐 관련주 대장입니다. 대장이었고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는 부대장으로 올라갔고요. 타조시푸드 일본 아까 있던 수산물 이제 수입 금지한다라는 이슈로 사조시푸드가 대장으로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시노펙스 괜찮네요. 여기 자회사 멤브레인 필터가 미국 FDA 승인을 받았다라는 이슈 한일진공 아까 가상화폐죠. 대한과학 독감 이슈 독감 주사 이슈가 있고요. 신라섬유는 이제 장이 안 좋을 때 상승을 하는 그런 종목입니다. 오늘 장이 안 좋았죠. 네, 그래가지고 얘도 같이 상승을 한 것 같고요. 비덴트도 가상화폐, CJ시푸드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 하겠다는 그 이슈 종목입니다. 그럼 여기까지만 보고 저는 이제 종목들 어떤 걸 매매할 거냐 내일 우리기술투자나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 사조시푸드, 시노펙스, 한일진공, 대한과학 정도를 넣어놓고 매수를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라섬유도 괜찮은데 이거는 조금 힘이 좀 딸릴 것 같아서 말고 비덴트나 CJ시푸드, SCI 평가정보 이런 것들은 다 대장이 아닌 종목들입니다. 좀 후순위 올라오는 것들이 후순위로 올라오는 것들인데 그러니까 차등주라고 하죠. 얘네들은 대장주가 빠질 때 대장주 5% 빠질 때 얘들은 10% 빠지기도 하고요. 올라갈 때는 대장주가 한 10% 올라갈 때 차등주는 5%만 올라가가지고 이런 종목들은 매수 안 하고 대장인 종목들만 매수를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늘 어제 했던 것처럼 종목들 한번 제가 맨날 돌려보는 게 있거든요. 그 종목들 한 번씩 보겠습니다. 어제 뽑아놨던 종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대한강통신 어제 말씀을 드렸죠.
대한강통신이 그래도 차트가 얘는 이게 5G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요즘은 뭘로 갔나 볼까요? 얘도 이제 강 케이블 수요 소식에 이제 오늘도 올랐다가 떨어졌네요. 근데 평소에는 뭘로 갔냐? 얘도 구리 전화 광 케이블 일단 관련주네요. 얘 관련주라 해서 상승이 좀 나온 것 같은데 오늘은 좀 많이 갭을 빼가지고 빠졌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종목 잠깐 한번 보면은 코콤, 누리텔레콤, 옴니시스템, 서정기전, 포스코 ICT 이런 종목들이 지금 시간내에서 상한가를 간 종목들이 몇 개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스마트시티 관련된 그 스마트시티에다가 그 10조인가 그 정도의 금액을 투자한다 해가지고 시간에 상한가를 갔습니다. 일단 잘 보시면 이런 종목들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바로 따라가면은 또 갭을 띄워가지고 여기 보시면 옴니 시스템 같은 경우도 갭을 띄운 다음에 장 후반에 이렇게 밑으로 떨어뜨렸죠. 예, 갭을 띄우고 밑으로 떨어뜨리고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들이 나오니까 조심조심해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대한강통신부터 다시 보면은 아직 21선이 깨지지 않은 상태죠. 그리고 지금 구간은 한번 매수를 해봐도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를 이제 손절로 잡냐? 여기 일봉으로 보시면 10월 20일 날입니다. 10월 20일 날 분봉을 다시 여기 보시는데 여기가 저점이죠. 10월 20일 날 저점인데 여기가 3,835원인데 여기를 손절로 잡고 지금 내일이라도 한번 이런 구간에서 잡아볼 수 있어요. 여기서 떨어져도 여기서 잡아가지고 떨어져도 2%밖에 손실이 안 나는 구간입니다. 왜냐면 근거가 있죠. 21선이 지금 위에 있으니까 그래도 21선을 지지를 받을 것을 생각하고 한번 매수를 들어가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천천히 한번 스윙으로 들고 가 보는 거죠. 일단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제 CJ시푸드 얘기를 했었는데 CJ시푸드 이 차트에서 했습니다. 근데 어제 얘기할 때는 어떤 말을 했었냐? 얘네 이제 좀 일단 상승을 좀 했으니까 조금 조정이 나오면은 보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결국 이제 수입 그 관련된 이슈가 나오니까 또 떠서 가버립니다. 이거는 그냥 넣어놓고 그냥 보는 거고 이제 갔으니까 보는 거고요. 이제는 매매하기는 좀 그렇고 HLB보다는 HLB 생명과학이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어제 얘기를 하면서 HLB 생명과학이 이거 조정 나올 때 기다려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어제 바로 여기가 이제 21선이 딱 저항으로 작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고 나니까 일단 저항으로 작용하고 나니까 일단은 조정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거래량이 빠지면서 조정이 지금 가격 조정이 나오는 상태고요. 이 상태로 내일 하루 정도 더 조정이 나오고 다시 이렇게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여기 21선을 뚫는 건 힘들기 때문에 이런 조정을 거치면서 개인들의 물량을 또 터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얘는 그래도 계속 눈여겨보면은 괜찮은 종목이다. HLB도 좋고 신풍제약은 그래도 오늘 장이 안 좋았는데 얘는 그래도 양봉으로 마감을 했네요. 아직 꾸준히 더 보겠습니다. 얘는 계속 눈여겨보면 될 것 같고 매수를 들어갈 만한 타이밍이 나오면은 그때 한번 보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릴게요. 그때 두산이 포라코어도 차트가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오늘 이렇게 시가 갭을 일단 띄웠습니다. 띄워놓고 일단 밑으로 빠지는데요. 근데 이게 하루의 모습, 이런 오늘 딱 하루의 모습만 봤을 때는 음봉으로 해가지고 많이 밀린 것 같지만 일봉으로 크게 봤을 때는 큰 움직임, 그러니까 큰 추세는 지금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 속에 있다 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이렇게 시가가 당연히 이제 떴으니까 여기서 또 털려고 하는 그런 매물들이 있겠죠. 그것 때문에 일부러 더 이렇게 밑으로 빼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바로 죽었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고요. 그냥 눈여겨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걸 매매를 어디서 하면 좋냐? 그냥 여기 지금 완전히 이제 최근 단기 저점이 있죠. 여기 단기 저점 이 구간입니다. 8,230원이네요. 이 구간에서 그래도 한 매수를 했을 때 여기서 한 3, 4% 위에서 매수를 하겠다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얘도 매각 이슈가 있으니까요.
이런 데서만 매수해가지고 나는 한 3, 4% 정도 손절을 생각하고 매수를 들어가겠다 라는 그런 매매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니온 머티리얼 이제 미중 무역 전쟁 관련주로 아직까지 21선 위에 계속 있죠. 예, 계속 있고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은. 그래서 지금도 아직 매수하기에는 늦지 않았다고 판단하고요. 매수를 어디서 하면 좋냐. 여기 21선이 딱 보이잖아요. 21선 이 구간을 손절로 잡고 한 위에서 3, 4% 위에서 그냥 잡으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뭐 떨어지면은 그럼 손절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KN은 이제 홍종욱 그 대표 있죠. 그 관련주이죠. 정치 테마주인데 여기서 아까 전에도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21선 일단 돌파를 해놓고 여기서 지금 조정이 나오는 겁니다.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근데 지금 단기적으로 21선에서 이격이 좀 많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벌써 한 15% 정도 나왔으니까 이 주가의 모습이란 게 여기 21선이랑 이게 그 이격이 가까워지려고 합니다. 원래 뭐든지. 그러니까 지금은 좀 떠 있죠. 그러니까 주가의 위치가 좀 떠 있습니다. 떠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 이게 떨어져 가지고 21선도 이렇게 올라오고 이런 이격을 좀 좁히는 구간에서 매수를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일신바이오. 일신바이오 오늘 뭐 이렇게 왔다 갔다 분봉상 뭐 이렇게 좀 아침 일찍 갔다가 이렇게 올라가고 이러는데 그냥 뭐 이런 모습 그냥 당연히 나오는 겁니다. 그냥 여기 위에서 그냥 조금 팔았다가 여기서 그냥 개인들을 또 터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아예 이런 구간에서 배제를 합니다. 매매 자체를. 차라리 어제 같은 경우 이렇게 떨어졌을 때 사보려고 했지 오늘 이렇게 떴을 때는 아예 보지도 않았어요. 그 일신바이오 근데 아직 괜찮다. 얘가 내일도 하루 정도 더 조정이 나올 수 있지만 딱 여기 21선이 받치고 있잖아요. 예, 이런 심리적인 선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잡고서 매수를 해볼 수 있다. 그리고 S맥. S맥은 오늘 보시면 21선을 깼습니다. 여기 21선 있죠. 장대 음봉을 이렇게 21선이 깨졌어요. 그럼 일단 깨졌을 때는 일단 손절하고 보는 겁니다. 깔끔하게 손절하고 봐요. 깔끔하게 손절을 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주가가 다시 한번 바로 내일 양봉이 나와가지고 회복을 하면은 뭐 그땐 다시 한번 볼 수는 있는 거죠. 왜냐 전체적인 추세 자체가 이 21선을 타지 못했다가 지금 다시 올라왔던 상태인데 이게 오늘 장이 안 좋으니까 빠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래량을 보시면 이 하락을 하면서 거래량이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세력들이 막 팔았다라고 볼 수는 좀 없겠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내일 또 이렇게 올라오면은 뭐 볼 수는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추세가 있으니까요. 시젠은 어제 말했던 21선을 이제 좀 살짝 올라와 그냥 여기 21선에서 계속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매수를 어디서 하냐 10월 20일 날 저가가 있죠. 이 저가를 손들로 잡고 한 3, 4% 위에서 그냥 잡으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오늘이 이제 매수에 대한 기회가 되는 거죠. 그러다 매수를 했는데 내일도 이렇게 밑으로 떨어진다? 그럼 여기 밑에 있는 26만 3,200원 여기 깨지면 손절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매수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녹십자 MS도 지금 차트를 여기서 박스를 만들어 놓는다고 했죠. 참 인위적인 겁니다. 지금 인위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얘도 21선 위에 차트가 있는 거고 그럼 매수하기 딱 좋죠. 그냥 여기 이 박스 내에 최저점인 구간 여기 15,300원 여기 구간을 손절로 잡고 지금 15,850원이니까 여기서 오늘 당장 이제 15,850원에 사도 한 4% 정도 손절 잡고 나중에 크게 먹는다라는 판단을 해가지고 잡아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도 계속 얘기했지만 21선이라는 게 그래도 지지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의 심리적인 지지선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셀리버리도 지금 뭐 모습이 좋아요. 계속 21선 크게 빠지지 않잖아요. 다른 종목들 많이 빠지는데 다른 종목들이 이렇게 올랐다가 밑으로 빠지고 하는데 크게 빠지지 않더라 그런 겁니다. 강스텐바이오도 어제 얘기했었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이 구간에서 내일 한번 그러니까 어제 내일 이 종목 한번 매수를 해봐도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여기 구간은 이제 우리가 매수하기 유리한 구간이에요. 아까 있던
이 주가의 위치랑 21선이랑 이격 자체가 얼마 없죠. 예, 이격이 얼마 없습니다. 이격이 얼마 없어요. 그래서 내일 한번 같이 이거 해서 매매해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바로 시가부터 해가지고 한 고가까지 하면 7%까지 상승을 했었네요. 물론 제가 이런 종목은 이제 잘 매매는 안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이것보다 이런 것들은 좀 며칠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매매를 안 하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방법이 그 잘못되고 그런 방법은 절대 아닙니다. 그냥 올라갔을 때 그 수익이 날 때 시간이 좀 더 걸리기 때문에 안 하는 거지. 그건 여기서 말씀드렸듯이 그냥 샀다고 치면은 충분히 수익이 났었겠죠. 그런 매매입니다. 그 다음 드림 시큐리티. 얘도 드림 시큐리티도 이것도 어제 어떻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드림 시큐리티도 좋다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 시가 개파락을 했었지만, 그러면 이게 자율주행이 아니죠. 그 가상화폐 테마랑 엮여있는 그 보안 관련주입니다. 옛날에 이제 가상화폐 테마 이렇게 가면은 보안 관련주들도 상승이 나오고 했는데요. 얘도 딱 보시면 21선이 딱 이렇게 타면서 부상향을 그리고 있죠. 그래서 오늘 딱 시가 개파락 이렇게 오늘 시가 갭이 마이너스 1.48% 빠졌는데 의외로 이런 구간에서 매수해가지고 들고 가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매매를 해볼 수는 있어요. 이런 것들이. 왜냐 21선이 밑에 있으니까 이격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만약 매수를 했는데 떨어진다? 그럼 그냥 손절 깔끔히 하면 되는 거죠. 여기서는 2~3% 내에서 손절이 가능합니다. 손절을 짧게 할 수 있는 구간에서 매매를 하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럼 일단 이 종목들은 이렇게 뽑아서 보고 다시 한번 볼까요? 이제 계속 맨날 하던 그 루틴대로 하는 겁니다. 종목들 어떤 게 올라왔고, 어제 영상 올린 거 이제 10월 21일 시장을 읽자라고 해가지고 영상 올린 게 있는데, 여기서 김대길 선생님께서 제약바이오 이제 시작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종목들을 봤을 때 하락 추세, 그러니까 이 제약 테마의 추세가 많이 꺾였다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뭐 지금 올라가는 것들은 이제 몇 개의 종목들 이슈가 있고 그런 종목들이 올라가는 거지, 전체적인 추세에는 빠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한번 또 보겠습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보면은 DB하이텍도 오늘 결국에는 또 마이너스 4%까지 빠졌네요. 그러니까 보시면 이제 국제약품, 이 약품 관련주들이 다 좀 힘이 없긴 없어요. 얘네들이 이제 그냥 바라는 것들은 어떤 거냐, 지수가 이제 상승을 하면서 지금 이렇게 하락 추세에 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얘네들 약품 테마들이 다시 한번 조금만 더 힘을 좀 내주는 겁니다. 내주면서 지수가 종목들, 그러니까 얘네들 섹터에 돈이 들어오면은 같이 지수도 상승이 나올 겁니다. 얘네들이 지금 죽어 있는데 지수가 바로 올라오진 못해요. 얘네들한테 지금 돈이 한번 들어와 줘야 된다. 이거 하나가 참 중요합니다. 지금 제약 쪽에 지금 이렇게 빠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빠지고 있는데 여기서 진짜 내일이라도 전체적으로 제약 파트에 좀 돈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가장 바라는 모습이고요. 동화약품이든지 모든 약품, 제약, 바이오 그런 종목들이 좀 일단 돈이 좀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계속 장기적으로 여기를 얘네들이 이렇게 차트를 돌려가지고 이렇게 우상향 하면서 여기까지 뚫는다라는 거는 기대를 안 합니다. 기대 안 하고 그냥 여기서 이렇게 다시 추세를 좀 돌려가지고 조금 상승이 나오다가 이쯤까지만 오더라도 그래도 충분히 지수도 상승을 시키고 종목들도 테마가 다시 한번 힘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여기서 테마의 기술적인 반등을 노릴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판단하는데, 일단 여기서 힘이 들어오는지, 만약 힘이 들어온다 하면은 지수도 이제 좀 바닥을 진짜 완벽하게 좀 잡고 그래도 상승으로 좀 하겠다라는 그런 신호로도 저는 보고 있습니다. 대웅, 얘도 결국 바이오죠. 힘이 없습니다. 2차전지 애들도 똑같아요. 2차전지도 지금 올렸다가 다 지금 하락 추세죠. 고점이 계속 낮아집니다.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은 여기 고점이 계속 낮아지죠. 이게 앞에 있는 이 전저점이든 그 고점이랑 이 전저점들을 지키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현상입니다. 남성도 보시면 계속 이렇게 빠지죠. 자율주행 테마 빠집니다. 우리들 제약도 앞에 이런 단기간에 박스를 만들어 놓고 가려고 했으면 여기 갔어야 되는데 가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약 애들이 지금 힘을 못 쓰는데
돈이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얘네들 테마가 뿐만 아니라 수급적으로 일단 다시 한번 좀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로 여기서 저는 이런 종목들이 이제 상승이 나올 때 이런 거 지수가 상승하면은 일단 종목들을 뭐 정고점을 지수가 정고점을 뚫든지 말든지 일단 제발 올려주기만 하면 감사합니다 하고 바로 종목들 기존에 지금 물려있는 것들 바로 정리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거 모나미 보세요. 모나미 이런 것들이 이제 맨날 이게 차트를 보면 보인다는 거죠. 모나미가 어제는 제가 그냥 넘겼습니다. 뭐 거래량이 터진 것도 아니었고 근데 여기서 뭐가 일단은 얘가 단기적인 박스권 이렇게 만들어놨다 보이시죠? 여기서는 보이죠? 근데 근데 여기까지는 어제까지는 별로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확신이 별로 안 들었어요. 21선 여기 뚫었지만 이거는 좀 그래도 빠질 수 있겠다라고 판단했는데 오늘 이런 양봉 거래량 그래도 370억 그렇게 크지 않지만 370억이라는 금액이 터지면서 양봉을 만들었다는 거는 그래도 의미가 있고 여기 21선을 다시 위로 올려놨다는 겁니다.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게 있죠. 21선이 여기 밑에 있는데 주가는 일단 떴습니다. 주가는 떴어요.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던 게 21선과 이격을 좁힐 것이다. 이 주가의 위치. 그러면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아야겠죠. 한 하루 이틀 정도 조정받는 거 기다렸다가 뭐 그 조정 받을 때 매수해가지고 사가지고 올라가면 파는 매매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추세를 일단 돌려놨다. 그럼 얘네들을 이렇게 넣어놓고 보는 거죠. 넣어놓고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일단 얘는 볼 수 있고 파미사 보세요. 좀 엄청난 역배열입니다. 지금 엄청난 역배열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그 과정이에요. 이런 것들이 좀 살아나야 될 텐데 안 살면은 좀 큰일이죠. 국영 GNM도 정치 테마주, 에이프로젠 제약도 뭐 유중이나 이런 이슈가 KIC 유중이나 이런 이슈가 있으니까 많이 빠지고 일양약품도 21선 못 뚫고 지금 여기 있죠. 네, 뭐 나중에 뚫으면 보면 되는 거고요. 대우부품도 수소 관련주 21선 밑으로 떨어져 가지고 오늘 결국 떨어지니까 여기서 막히는 저항이 있으니까 여기서 다시 장대 음봉이 나오더라. 장이 안 좋으니까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대한강통신은 우리 넣어놨죠. 네, 괜찮았고 진원생명과학도 지금 일단 하락 추세로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LG이노텍은 뭐 큰 종목이니까 우리 CJ시푸드 어제 봤었고 그다음에 신성 ENG 이제 얘도 풍력 관련주인데 일단 지금 좀 빠지는 구간이에요. 이렇게 빠지면서 어느 구간에서는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긴 하겠죠. 근데 제가 좋아하는 모습은 아니다. 매매하기에 좋은 모습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의외로 명문제약이라는 종목이 이런 것들이 갑자기 오늘 21선을 뚫었다는 겁니다. 맨날 이렇게 종목들을 그냥 돌려보는 거예요. 그냥 뭐 시간도 오래 안 걸립니다. 제가 유튜브 영상 찍을 때 말 이렇게 하니까 하지 맨날 이렇게 그냥 빨리빨리 넘겨봐요. 저는 이렇게 그냥 빨리빨리 넘겨봐서 한 30분 내로 다 보는데 얘가 그래도 올려놨다. 일단 장막판에 올렸네. 장막판에 올린 건 뭐가 좋다 있는데 이슈가 뭘까요? 옛날에 이제 트럼프 확진해가지고 이거 이연제약 올라갈 때 뭐 같이 올라가고 했던 건데 이슈는 찾아보시고요. 제가 어차피 이 종목 매매를 할 생각은 전혀 없으니까요. 일단 내일은 바로 매매하는 건 좀 이르다. 또 조정이 나오는 걸 기다려가지고 조정이 나왔을 때 하루 이틀 사이에 여기 21선 뚫어놓은 거를 다시 지지를 하는지 이 위에서 주가 위치를 하는지를 보시는 게 중요하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신풍제약은 말씀드렸죠. 여기서 돌아 나가는 거. 이제 신풍제약이 먼저 가게 되면은 신풍제약이 먼저 좀 이렇게 좀 테마의 힘을 상승이 나오면서 이 제약 테마의 힘을 좀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테마를 한 번 더 이끌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시노펙스도 이제는 또 볼 수 있는 거죠. 벌써 일단 25%가 올랐기 때문에 바로는 매수 안 한다 했죠. 이격이 있기 때문에 그냥 뭐 다시 여기서 올라가든 말든 올라가면 내 종목이 아니고 그냥 여기서 이격을 좀 조정을 좀 기다린다 그겁니다. 시노펙스는 내일 근데 저는 매매를 해보려고요. 여기서 이런 위에 있지만 주가가 위에 있지만 이 안에서도 매매를 다 할 겁니다. 거래대금이 5천억이나 터졌으니까요. 돈이 터졌으니 뭐든 나오겠죠. 그 다음에 대북주 별 의미 없습니다. TPC 없고요.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HLB 아까 봤고 얘네들 종목들 말하는 것 자체도 이제 힘드네요.
유나이티드 제약 다 이래요. 그냥 모습들이 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에서 제발 상승 좀 나와갖고 지수를 한 번만 더 상승을 좀 시켜줬으면 좋겠다. 그거 하나입니다. 제약바이오가 이제 더 가든 말든 상관없지만 얘네들이 힘을 받아가면서 지수를 한번 좀 견인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겁니다. 코스닥이 살려면은 또 제약바이오가 힘을 받아야 되니까요. 다음에 SCI 이제 평가정보 오늘 상승했었죠. 그냥 얘는 안 넣을게요. 대상이 아니니까. 파워넷 또 21선이 깨지고 나니까 계속 이렇게 빠진다는 겁니다. 한국 패키지도 빠지고 별 의미 없어요. 별 의미 없는 것들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기술 투자 올랐죠. KPM테크도 21선 밑에 있고 의미 없고 두산인프라코는 보기로 했고요. 바로 서울반도체는 그래도 21선 위에서 좀 이렇게 좀 버티는 모습들, 예, 일단 여기서 버티는 것 같다 그런 모습이죠. 근데 매수는 안 할 거다. 왜냐? 별로 좋아하는 모습이 아니니까. 유니온 머티리얼 뽑아놨습니다. 초록뱀도 결국 이제 그 빅히트 상장하고 막 BTS 관련주 막 그랬지만 상장하고 나니까 이제 엔터주들도 많이 빠지고 하죠. 계속 가는 거 없습니다. 바이넥스도 그렇게 강했던 종목이 딱 이렇게 선을 하나만 그어보면은 이제 고점이 계속 낮아진다는 거예요. 이런 고점이 낮아진다는 거는 이게 저항으로 막히면서 하락 추세로 간다는 거죠. 전체적인 종목들의 모습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좀 단타를 안 하면은 좀 힘든 장이긴 한 것 같아요. 일단 KNN도 저도 이게 참 물린 종목들이 빨리 어떻게 좀 올라가고 뭐 정리가 되고 뭐 해야 단타로 같이 뭐 리딩해서 수익 내고 할 텐데 그게 안 돼가지고 좀 마음이 아픕니다. 기존에 물려있던 게 제발 장이 한번 올라가지고 한 번만 좀 팔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만, 제발 딱 한 번만 이제 기회를 좀 주시면은 이제 물리는 일 없을 거니까 좀 이제 우리 홍남기 부총리님 제발 이제 3억 그것 좀 하지 마시고 미국의 부양책 합의도 되시고 진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KN은 아까 넣기로 했죠. 예, 넣기로 했는데 이격을 이제 얘가 아까 생각나는 게 뭐였냐. 얘가 지금 이런 모습이죠. 지금 이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강스텐바이오인가요? 아까 강스텐바이오랑 그냥 제가 보는 눈에서는 그냥 비슷하다고 봅니다. KNN이 그냥 이런 구간이에요. 그냥 이런 구간에 와 있는 거고 강스텐바이오도 결국 여기서 이렇게 반등이 없고 밑으로 흐르다가 결국 이렇게 반등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KNN도 그럴 수 있다. 근데 100%는 없습니다. 여기서 바로 반등이 나와줄 수 있어요. 5일선 위에서 반등이 나와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확률상으로는 조금 떨어지니까 일부러 떨어질 때 기다려 본다는 거죠. 그런 모습, 아까 강스텐바이오랑 같은 모습을 기다리면서요. 과일약품 다 그냥 약품주가 다 이래요. 약품이 살아나야 할 텐데 미코도 별 의미가 이제 없고 LB세미콘도 없고 SM도 없죠. 다날도 별로. 종목들 말하는 것도 좀 그렇네요. 웰크론이 이제 마스크 테마, 마스크 테마인데 의외로 마스크 테마는 조금 볼만하다. 여기서 어제 얘기했던 게 여기서 여기 음봉이죠. 그럼 내일 한번 또 음봉으로 떨어질 수 있다 라고 해서 안 넣어놨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양봉이 좀 나와주긴 했네요. 양봉이 나왔는데 그래도 좋은 모습이긴 해요. 이거 자체 지금 이 모습만 봤을 때는 웰크로는 좀 넣어놓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매매를 이제 어디서 하느냐는 이제 각자 개인이 하셔야겠지만, 근데 웰크로는 나쁘지 않다. 마스크 테마 관련주죠. 일단 나쁘지 않았다. 우리 테라는 에이텍스 들고 있는데 제발 그냥 이게 지수랑 연관이 커요. 지수랑 같이 일단 제약바이오가 같이 갔을 때 얘도 같이 좀 올라가갖고 올라가면 팔아야겠다 라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HLB 생명과학이 HLB보다 세다. 근데 지금 눈여겨볼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일신바이오도 좋다. 조정이 내일이라도 하루 더 나오는 거 기다리면 좋고요. 일단 뭐 셀트리온 제약도 결국에는 이게 다 그냥 하락 추세예요. 하락 추세. 이거 고점이 다 내려가잖아요. 이런 거 고점이 내려간다는 의미는 뭐냐, 여기서 앞에 있는 고점이 여기 떨어졌죠. 고점을 찍고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올라왔는데 이 매물대를 돌파를 못하니까
고점이 낮아지고 다시 떨어졌다가 다시 앞에 있는 매물대를 돌파를 못하니까 힘이 없으니까 다시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는데 여기서도 힘이 없으니까 여기서 매물대에서 막히고 이게 다 저항으로 되는 겁니다. 저항이 계속 돌파를 못 해가지고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점이 계속 낮아지는 현상이죠. 이런 데서는 이게 역배열이라 하고 제넨바이오도 똑같습니다. 지금 하락 추세인 구간이고 뭐 옛날에 제가 어떤 매매를 했었냐, 이런 구간 이런 데서 이제 다시 세력이 여기는 이제 지켜주겠다라는 판단을 해가지고 이런 데서 판단을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지지와 저항이 있으니까 이제 좀 떨어지면은 이거 한번 잡아봐야겠다 할 수는 있습니다. 이게 뭐 낙주 매매라고 하고 하는데 별로 좋지 않아요. 그냥 모습 자체도 좋지 않고 이런 매매도 안 하고요. 잘 국일제지도 뭐 별 모습은 없고 한국유니온 제약에도 그래도 최근에 좀 강했는데 좀 빠지더라. 근데 한국유니온 제약은 이게 좀 그래도 강했죠. 뭘로 갔었나 보면은 뭐 강스텐바이오랑 뭐 얘기가 같이 있었네요. 이것도 인공관 관련돼 가지고 같은 종목이었나 본데 얘는 은근 한국 파마랑 해가지고 또 같이 엮이고 이거 많이 갔어요. 황체 치료제 그 관련주로도 갔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또 매매할 수 있냐? 이거는 이제 내일 한번 매수를 해볼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아까 말했던 이 주가의 위치에서 이 21선과 이격이 거의 없잖아요. 오늘 여기서 여기 이격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내일 디테일하게 뭐 효과창을 좀 보고 분봉상 장중에 분봉의 움직임을 봐가지고 매수를 하는 게 옳지만, 그래 내일 한번 시가 구간에서 시가가 여기 21선 위에서 좀 시작을 한다 하면은 한번 여기 21선 이 구간 있죠. 여기서 그러니까 매수가 한 뭐 예를 들어서 18,800원 이럴 때 한 1, 2% 정도 그러니까 갭을 띄워갖고 시작을 한다 하면은 여기서 한번 매수를 해가지고 장초에 매수해서 손절가를 딱 한 21선에서 한 2, 3% 정도, 그러니까 매수해서 2, 3% 정도만 계획을 해가지고 매수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한번 확률적으로는 이런 데서 한번 튀어 오를 수 있다, 그런 거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매수를 해가지고 이게 또 많이 먹겠다고 하면은 참 욕심이고요. 이런 것들은 여기 눈에 보이는 지지와 저항이 있잖아요. 이런 한 2만원 구간, 난 여기서 매수해가지고 한 그래도 6, 7%를 한번 노려보겠다, 그런 매매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더 갈 수도 있고요. 나중에 뛰어간다고 하면은. 근데 이렇게 말은 하면서 저는 안 합니다. 별로 할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하고, 얘도 결국 이제 역배열인 거고, 랩지노믹스도 진단키트들도 이제 점점 힘을 잃어가는 것 같습니다. 장이 이제 힘이 다 없다는 거죠. 옛날에 이제 잘 갔던 테마들이 다 죽어가는 겁니다. 사실 이제 이 유동성이 넘치던 그 장이었기 때문에 테마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죠. 하루에도 몇세 개, 몇 개, 막 세네 개 막 이렇게 가기도 세네 개 테마가 나오고 막 상한가 몇 개씩 가고 했던 그런 장이었지만, 이제 그런 장은 이제 크게 주식을 하면서 많이 안 온다. 사실 오늘도 그 일본 수산 관련된 테마 나오고 가상화폐 테마 나왔고, 그 테마가 두 개나 나왔습니다. 상한가 같던 종목들도 많이 나오고, 그래도 아직까지는 옛날 이런 그 유동성 넘치는 장일 때보다는 물론 하락 추세지만 종목들은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나중에 이제 진짜 지수가 더 빠지고 유동성이 꺼지고 하면은 뭐 일주일에 테마가 한 2개, 3개밖에 안 나오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요. 아무튼 그냥 결론을 말하면 많이 올랐던 테마들이 이제 슬슬 죽어간다. 그러니까 지수도 같이 빠지면서 바이오톡스텍 별거 볼 거 없고, 하나금융지주도 지주 관련주인데 등락률도 얼마 없으니까 안 보고요. 메디톡스는 얘도 그냥 역배열이니까 안 볼게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도 어제 한번 얘기를 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일단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21선 여기 있었는데 이런 구간 장 끝났으니까 여기 그러니까 이런 딱 이게 이거 한국 유니온 제약
이거랑 같은 겁니다. 한국유니온 제약이 아까 말했던 21선 위에서 내일은 시가 갭이 좀 뜨면 좋다고 했죠. 뜨면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아까 했던 한국유니온 제약이랑 물론 주가의 위치는 좀 다른데 21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내일 이 갭이 떠가지고 하면 매수를 해볼 수 있다 했는데, 얘는 일단 갭 하락을 해버렸습니다. 마이너스 4% 갭 하락을 시작하면서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21선이 깨지고 나니까 결국 이렇게 밀린다는 거죠. 그럼 일단 이런 것들은 이제 매수를 안 하면 되는 거고, 내일 한국유니온 제약이 21선 위에서 주가가 위치한다, 갭이 좀 1%라도 떠갖고 하면은 매수를 한번 해볼 수 있다는 거죠. 21선 믿고. 베넥신도 많이 죽어갑니다. 그냥 서서히 죽어가요. 시젠 진단키트 아까 얘기했었고, 에스맥도 얘기했었고요. 모트렉스 얘도 이제 21선이 시가가 아예 21선 밑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내일 모르겠습니다. 바로 좀 장중에 돈이 들어오면은 21선을 좀 회복을 해줄 텐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떨어지겠죠. KC코트렐은 이제 그 스마트 홈 뭐 그런 걸로 해가지고 그린 뉴딜 관련주인데요. 일단 근데 별로 좋아하는 모습은 아닙니다. 21선 그래도 21선 위에 있다는 거는 그래도 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21선하고 이격이 같아지는 구간에서는 매수를 해볼 수 있다. 근데 제가 계속 21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21선 보고 매매를 하진 않아요. 그냥 근데 이제 설명하기 쉽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21선이라는 이거는 또 생명선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도 심리적인 게 있으니까 이제 그걸 보고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 근데 맨날 한다고 이거 한국유니온제약을 내일 할 수 있어요 하면서 하지만 매매는 안 한다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수익 낼 수 있는 그 방법이 있으니까 이런 걸로 굳이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유튜브에 이렇게 종목을 뭐 뽑아놓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매매를 하느냐 마느냐의 차이니까. MS오토텍 또 이제 수소 관련주, 서서히 얘도 수소 관련주 및 자율주행 테마, 여기서 이제 얘도 이런 것들이 쌍봉이 나오는 모습인 거죠. 쌍봉이 나오면서 하락 추세로 가고 있다. GH 신소재, 음압병동, 뭐 코로나가 이제 재확산이 될 것 같아가지고 상승을 좀 이런 데서 했는데 뭐 흐지부지하니까, 음압병동 이슈도 이제 흐지부지하니까 더 이상 돈이 안 들어오고 계속 이렇게 역배열로 이렇게 빠지는 것 같습니다. 서포트 재택근무 관련주 이제 서서히 언택트든지 뭐든 이제 다 빠지는 것 같아요. 엑스로텍도 뭔주는지 모르겠는데 21선 깼으니까 안 보고, 또 큐자이맥스는 아까 넣어놨고, 현대공업도 일단 밑으로 빠진다. 일단 21선을 일단 이렇게 빠지고 시작을 하면은, 일단 얘가 21선 빠지고 시작하면은 내일 양봉이 나오더라도 21선에서 저항을 맞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 돼요. 아무튼 이런 거는 이제 여기서 이격이 또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런 데 가면 이것도 제 61선 이런 거 안 넣었는데 또 61선 이런 거 있겠죠. 그럼 여기 61선이랑 또 이격을 닿으려고 또 주가가 내려오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뻔히 보이는데 매매를 할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앱클론, 죽어가요. 얘들이 죽어갑니다. 알테오젠 죽어가요. 참, 저는 왜 이런 거를 미리미리 봐갖고 캐치를 못해가지고 종목들을 빼지 못했을까요? 참, 물려있는 것들 때문에 매매도 잘 안되기도 하고, 그걸 어떻게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장이 좀만 한 번만 더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휴마시스 진단키트 서서히 죽어가야 합니다. 그냥 다 그래요. 종목들이 바지텍메드도 다 그렇고, 유지력도 결국 괜찮다고 판단했지만 21선 깨면서 서서히 죽어가죠. 이것도 결국에는 이 하락 추세로서 이 힘이 끝나간다 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스탠바이오는 아까 뽑아놨고, KM제약도 별로. 수젠텍도 다 죽어가죠. 진단키트. 수젠텍도 다 죽어갑니다. 셀리버리는 아까 넣어놨고, SK케미칼, 아스트라제네카 그 관련주인데, 얘도 여기서는 박스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 21선 위에서 어제까지만 해도 버텼는데 아스트라제네카 악재가 하나 떴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시가 갭 하락을 하면서 마이너스 2.96%까지 하락을 했다가 일단 21선 밑에 시작하니까 일단 여기서 지금 좀 빠졌습니다. 장 중반에도. 그럼 다시 21선을 돌파를 하는지 봐야 되는데,
강한 힘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21선 저항이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잘 보고 매수하시고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21선 위에서 매수를 하는 게 좋고, SV 인베스트먼트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여기서도 얘가 다시 한번 재매집을 하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왜냐, 이 종목은 옛날부터 봤던 종목인데 이게 다 그 얘 이문매도 관련 종목인데 여기서 이게 다 매집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번 이런 종목들이 원래 이 추세라는 게 상승이 나오면은 좀 이렇게 해먹다가 밑으로 그냥 빠집니다. 빠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까 봤던 종목들이 대부분 그런 거고요. 근데 여기서도 밑으로 뺐다가 다시 계속 올리고 이런 모습들이 있죠. 그러면서 여기 5일선을 지지해주고 있더라. 얘는 이제 확률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닌데 매매를 그래도 뭐 다른 종목들에 비하면 해볼 수 있다는 그런 게 있는데요. 내일 갭이 살짝 하락을 할 수가 있어요. 갭이 하락을 할 수가 있는데 갭 하락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시가에서 한 2, 3% 정도, 그러니까 3, 4%인가 정도만 안 밀리면은, 그러니까 시가가 여기서 시작하든지 좀 이렇게 갭 하락을 해서 시작을 했을 때 시가가 크게 주가가 이제 한 2, 3% 밑으로 이게 그러니까 빠지더라도 여기까지 안 빠지고 다시 말아 올리면은 여기는 다시 한번 5일선을 돌파를 해가지고 상승으로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옆에 있는 선을 하나 그어볼게요. 이런 데가 결국 저항대입니다. 이런 데가 저항으로 작용을 하는 거 윗꼬리들이 다 있죠. 이게 뭐 계속 저항인데 이거를 돌파를 하러 가는 경우가 또 있어요. 이렇게 매집을 해놓고 있으면은. 근데 반대로 떨어지는 경우는 충분히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내일 이렇게 해서 2, 3 여기서 시가 개파락을 했는데 2, 3%보다 더 밑으로 떨어진다 하면은 일단 버리고 봐야 돼요. 왜냐? 일단 이 5일선 지금 버티는 거는 5일선으로 버티는데 이게 빠지면은 이게 아까 했던 21선과의 이격을 맞추러 간다는 겁니다. 예, 맞추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까 말했듯이 확률이 조금 낮은데 그래도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거다. 내일 한번 볼게요. 아닉스도 이제 죽어가고요. 21선 깨버리면서 내일 죽어가고 두산퓨어셀. 두산퓨어셀은 은근 강해요. 이건 종목은 강한데 지금 보기에는 그냥 넣어놓고는 볼 수 있다. 그 정도 수준이고 다른 종목도 한번 더 볼게요. 성창 기업 지주는 또 올라갔으니까 놔두고 신라섬유도 일단 장이 안 좋으니까 올라가는 종목이라 했죠. 지금 일단은 대한항공, 신성통상, 모나미랑 같이 보시면 됩니다. 보세요. 이게 지금 얘네 두 개 딱 누가 봐도 이제 나 이제 살아났어요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런 모습에서 그냥 살아났어요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어느 쪽으로 이제 어느 테마에 돈이 조금씩 들어가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 CJ 시푸드 얘네들이 바로 올라가지 못한다는 거죠. 하지만 미리미리 오늘같이 이렇게 포착을 해놓으면은 얘네들 이렇게 포착해 놓으면은 이런 거 상승 나오는 거 기다려서 볼 수 있다. 근데 이렇게 기다려서 하는 거는 이런 것들은 이제 스윙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제 스타일이랑은 조금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오늘 뭐 상한가를 갈 만한 종목들 매수해가지고 상한가가 이제 갈 종목들이 떨어졌을 때 조정이 나왔을 때 좀 상승 조정이 나올 때 매수해가지고 상승 나오면 팔고 뭐 그런 그냥 좀 먹을 수 있는 구간 조금 먹고 많은 그런 수준의 매매만 합니다. 일단 그런 모습, 이런 모습들이 다 대부분 이게 나온다. 상승을 하기 전에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 이런 거 그냥 미리미리 포착해 놓으면은 다 보기 좋습니다. 이런 사주시푸드도 다 이렇게 오늘 양봉이 이렇게 상한가가 나왔지만 다 이런 데서 지금 매집을 하면서 보고 상승을 시키려고 다 차트를 만들어 놓고 있었다는 거죠. 3664 수산중공업은 좀 애착이 가네요. 삼성생명은 너무 무거워갖고 그냥 얘도 근데 같은 관점이라고 보세요. 일단 얘는 어떤 거냐, 얘는 매수를 해볼 수 있는데
이때는 21선 이 위에가 있죠. 이 21선 위에서 그냥 뒤지고 볶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매집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것도 매집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매집인데 21선이 깨졌죠. 아마 장이 안 좋으면서 그때 밀렸을 겁니다. 예. 장이 안 좋으면서 밀렸어요. 이거 밀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매집을 다 해놓고 21선 위에서 매집해놨다가 장이 안 좋으니까 밀렸는데 다시 재매집을 한다는 거죠. 재매집을 했어요. 어떤 기준으로 했냐. 지금 여기서 박스를 만들어 놨는데 여기 한번 바닥이 한 번 나오고 바닥이 두 번 나오죠. 이게 바로 쌍바닥입니다. 쌍바닥이 이렇게 나오면서 그동안 21선을 못 뚫었는데 지금 오늘 봉으로 21선 이렇게 뚫은 양봉이 나왔죠. 근데 이거는 매매하기 좀 그렇죠. 뭐 진짜 대형주를 좋아하시고 가치를 좋아하시고 가치 투자 이런 거 그러니까 정보를 잘 아시는 분들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수급도 보신 분은 외국인도 8천억 정도 매수하고 기간 9,900억 들어왔습니다. 연기금이 오늘 6천억 들어왔네요. 그러니까 다 모습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모습이 다 똑같은데 모습이 똑같으니까 그럼 여기서 많이 올라갈 종목들을 매수해야 수익이 크겠죠. 근데 그런 종목들은 대부분 테마가 있는 종목들이라 또 흔들기도 많이 흔듭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은 정말 정직해요. 진짜 정직한 종목입니다. 시간을 좀 길게 보더라도 정직하게 이렇게 우상향할 만한 그런 종목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쌍바닥이 나왔는데 이거를 안 보고 매매를 대형주 좋아하시는 분들 그런 거 해볼 수 있죠. 삼성생명 보고 뭐 생명이 무슨 관련주 삼성생명 말고 무슨 생명이 있죠? 이제 생명 관련 종목들 움직임 한번 또 보면 좋은데 기억이 안 나네요. 무슨 생명이 있는지. 아무튼 뭐 그 생명 지금 괜찮아 보인다. 괜찮아 보이는 거지 매수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서울본도 뭐 그냥 그저 그렇고 한국가스공사, NC소프트, 유성엔지니어링 의외로 나쁘지 않은데 너무 지저분해 보여요 그냥. 그래서 딱 눈에 보이는 종목들로 하면 좋죠. 그래도 인지디스플레이는 뭐 얘는 되게 차트가 높죠. 주가가 지금 되게 높은 상태인데도 이 위에서 뭔가 이 위에서도 안 빠진다는 거예요. 특정한 구간을 안 빠진다는 건데 얘도 넣어놓고 이거 21선 이렇게 올라올 때 살짝 이 주가가 이게 조정이 올 때 한번 매수를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넣어 놓을게요. 오기투는 우리기술 투자는 해놨고 두산인프라코 넣어놨고 신한지주 뭐 신한지주 이거 신한 뭐 아까 그 얘네들이 뭐 은행이나 뭐 증권사 이런 애들은 얘네들이 돈이 좀 들어오나 봐요. 생명 이쪽으로. 예, 이런 게 다 그냥 돈이 들어온다. 얘네들 들어오면 이제 지수가 안 좋아졌던가 그랬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럽니다. 얘네들이 이제 슬슬 다시 살아나는 거 보니까 이런 것들이 살아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맨날 이게 차트만 보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뭐 산업에 대한 흐름 이런 거 잘 모릅니다. 그 정보 이런 것도 모르고요. 그냥 차트만 봤을 때 이런 애들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구나라는 것만 그냥 같이 보는 거예요. 이런 우수 AMS 이런 미친 종목들이 다 있네요. 계속 여기 5일선 깨지도 않고 와 이렇게 잘 가는 종목. 사실 이런 것도 밑에서 이런 데 잘 사가지고 샀잖아요. 사면은 한 10% 먹고 10% 먹으면 진짜 잘 먹었다. 잘 먹었다 생각하는데 이렇게 쭉 들고 갈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장기 투자 하시고 이 회사를 믿고 투자하시는 거죠. 저는 근데 아무튼 여기서 10%만 먹어도 진짜 잘 먹었다 하고 마는 건데 대단하십니다. 저 끝까지 먹으시는 분들. 이거 하나금융지주 아까 봤었는데 이거 이런 거 얘가 삼성생명 이런 것들보다 삼성생명도 좋지만 어제도 얘기했었던 것 같긴 해요. 얘가 지금 누가 봐도 이 힘이 이쪽으로 간 거죠. 이쪽으로 지금 힘이 갔고 하나금융투자, 금융지주 이렇게 선을 딱 그으면은 나중에 여기 돌파를 충분히 해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도 바로 내일 하는 것도 좋은 거지만 좀 쉬었다가 갈 수도 있는 건데 지금 구간 좋고 수급이 정말 미쳤어요. 보시면 외국인 오늘 또
이게 금액이 엄청나게 늘어왔네요. 그리고 여기서 보험, 투신 이쪽으로 계속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요. 음, 계속 말하는 거는 안 한다. 저는 안 하고요. KB금융도 있네요. 이게 그냥 금융 이런 애들 다 얘도 서서히 우상향 이렇게 하면서 계속 돈이 들어오더라. 그런 거죠. 토텍은 얘도 그 꼴에 마스크 주라고 여기서 21선 위에 살짝 올려놨네요. 그 웰크론 있죠? 웰크론. 근데 웰크론이 대장이죠. 누가 봐도. 다음에 이거 메지온이 이거 이때 메지온이 여기서 이제 우리 유상증자인가 뭐 그거 나왔어요. 검색하는 것도 좀 그렇다. 유상증자 나와갖고 여기서 좀 차트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거래량들이 너무 적어서 매매하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드림 시큐리티 보기로 했고 한강 MP MP 한강 그냥 이렇다. 시스업 SV 인베스트먼트 아까 보기로 했죠. 피플바이오는 이제 신규주라서 그 신규주치고는 그래도 잘 갔다라고 보여집니다. 상한가 갔고 그 다음에 또 상승이 또 나왔으니까요. SK바이오팜 SK바이오팜은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은데 지금 얘도 나쁘지 않은 것 같긴 해요. 수급적으로도 그래도 연기금 계속 매수를 하고 있고 제 눈에는 나쁘진 않은데 이게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가려고 하면은 몇 주 빠르면 몇 주인 거고 좀 빠르면 몇 달이 걸릴 수도 있는 그런 차트여가지고 근데 지금은 거의 뭐 나중에 지나고 봤을 때 여기 이 구간이 상승의 첫 시작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나중에 또 나중에 보게 되면 또 하면 되죠. 지금은 안 봐도 됩니다. TY홀딩스도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럼 종목들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대한강통신, 네. 대한강통신, CJ시푸드 오늘 상승 나왔고 LCLB 생명과학 얘를 볼 거고 조정이 좀 나오면은 매수해도 괜찮다. 근데 여기서 뽑는 것들은 저는 여기 있는 종목으로 매수 안 합니다. 아무튼 저는 미리 이제 오늘 상한가를 갔던 종목들 매수하지. 어떤 것들을 하냐? 여기 우리기술투자,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 사주시푸드, 시노펙스 이런 종목들을 매수할 거예요 저는. 근데 이거는 경험치가 있어야 하는 거니까 저런 데서 하지 말고 이런 차트를 만들어가는 종목에서 기다리면서 매매하시면은 수익이 나실 겁니다. 굳이 저런 거 따라가 갖고 매수할 필요도 없고요. 일단 KNN, 일신바이오, S맥, 시젠, 녹십자, 삼성생명, 신성통상, 모나미, 인지디스플레이, 명문제약, 웰크론, 두산퓨어셀, 한국유니온제약은 뭐 내일 해보면은 아까 말했듯이 21선 위에서 시가개비 시작하면은 해보는 거다. 시노펙스, SV인베스트먼트까지 해서 끝을 내겠습니다. 오늘도 와 이거 1시간짜리네요. 야 이거 너무 긴데 그냥 어떻게든 오늘도 따로 편집을 하진 않겠습니다. 오늘 워낙에 말이 빨라가지고 편집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 영상 1.25배속으로 들으라고 해야겠네요. 일단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하고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